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계속 제가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꿀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결국은 자, 평균치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내가 좀 작긴 하지만 써볼게요. 자, 평균치 비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분산이라고 하는 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평균치 비교에 대한 로드맵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평균 또는 분산은 결국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외하고 하나로 다 묶어서 그냥 평균치 비교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보다 더 세부적인 구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각각의 이제 하나씩 검정법을 아주 정밀하게 소개하는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분간은 이 로드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예제가 있고 어떤 검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개념이고요. 두 번째 지금 컬럼은 여러분들 예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방법, 통계 검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결국은 평균치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몇 개의 군을 비교할 것이냐, 자, 몇 개의 집단을 비교할 것이냐. 자, 근데 이 집단의 수가 결국은 자, Y 클래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Y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면 원인과 결과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집단 변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은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원인은 임상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치료라든지 어떤 특성이라든지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테니까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집단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검정 방법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급하게 하실 때에는 이와 같은 로드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 개의 군과 알려진 특정 값을 비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의학연구에서는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A 검사 우리가 A 검사를 했어요. 뭐 코로나 이제 검사, 백신 검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때 나타난 평균치가 기존의 정상이라고 알려진 값하고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즉 우리가 예를 들면 화 땡땡 그 백신하고요. B 땡땡 백신이 있으면 이 A 백신이 기존에 알려진 그 백신 효과보다 더 좋은가 나쁜가 하나의 군만 가지고 검사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자 전부 다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는 매드칼크나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SPSS 또는 좀 더 정교하게 하시려면 R을 쓰시면 됩니다. 이때는 원 샘플 T 테스트, 그러니까 소위 이제 1표본 T 검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은 이런 경우보다 독립된 두 개의 군을 비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 이때 말하는 독립된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서로가 A 집단하고 B 집단이 서로 완전 관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관련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처치에 있어서 A 집단과 B 집단은 서로 완전히 다른 처치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요 AS는 간 지표를 얘기합니다. 자, A군과 B군 사이에 어떤 특정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에 차이가 있느냐를 살펴보신다면 자, 우리는 자, 독립된 두 군이라면 우리는 인디펜던트 T 테스트 또는 이제 스튜언트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학생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스튜언트가 발견한 T 테스트라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이라는 한글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이것을 씁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하나의 결과값만을 비교하는 거예요. 한 시점에서의 결과값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시점이 두 시점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두 시점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치료 전, 치료 후. 자, 이런 것들은 두 개의 시점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는 미안합니다. 두 시점은 밑에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페어리티 테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 상응하는 비모수적 방법 외에 모수 검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학부생이라는 이제 학부생이니까요. 자, T-테스트랑 인디펜던트 T-테스트랑 페어리티 테스트에서 좀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페어리티라는 건 쌍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대응되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대응되었다라는 건 전후의 시점이 각각 대응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자, 즉 치료 전과 후에 뭐 안압, 망막 같은 경우에 안압의 차이가 있느냐? 자, 어떤 특정 치료를 했는데 코로나 치료제를 치료했는데 치료 전과 후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없어졌느냐? 뭐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두 시점이라면 페어리티 테스트를 합니다. 이때 상응하는 비모수적 방법이 있어요. 자, 비모수적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수 검정이라는 것은 분포를 가정하고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시면 기초통계에서 정규 분포를 골모로브, 스미로브 검정을 통해서 하셨죠. 자, 근데 만약에 정규 분포를 띄지 않고 있다라고 또는 수가 너무 적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모수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자, 이때 인디펜던트 티 테스트에 대응하는 검정 방법은 맨 휘트니 유 검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윌콕슨의 검정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어리티 테스트에 이제 우리가 대응되는 비모수 검정은 윌콕슨의 사인 랭 테스트, 부호 순위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론은 제가 각각 해당되는 검정들 하나씩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로드맵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3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자, 대체로 임상연구 같은 경우는 2집단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3집단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약, B약, 그리고 플라시보. 플라시보라고 하면 위약, 가짜 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과연 효과가 어떤지를 비교한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산이라고 합니다. 평균 비교가 아니라 분산 비교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건 역시 자세한 이제 그 수업 때 말씀드리고 지금은 간단한 로드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A군, B군, C군이 있어요. 3개 집단이 있어요. 3개 집단마다 서로 다른 치료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때 혈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원의 에노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상응되는 비모수적 방법은 크루스칼 웰리스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SPSS에 전부 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 측정은 여러분들 이거는 시계열 자료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치료 전후 2시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시계열 자료인데 2시점이 아니고요. 자, 3개 시점 이상이라면 즉 예를 들면 자,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처음에 조사하고 일주일 후에 또 조사하고 자, 2주일 후에 조사했다면 이때는 3번 이상 조사한 거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자, 2시점이면 우리가 페어리티 테스트가 가능합니다만 2시점이 아니라면 특히 집단이 또 3집단 이상이라면 우리는 repeated mass ANOVA라는 걸 쓰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SPSS 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고 하는데요. GLM에서의 repeated measure라고 하는 그 항을 클릭하시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평균치 비교의 하나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우리가 집단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또는 이제 시계열 자료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기도 했는데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건 공통점은 전부 다 Y 클래스가 자, Y 클래스의 값이 컨티뉴스 베어리블이에요. 예를 들면 안압이라든지 간 수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거는 셀 수 있는 자료죠. 자, 만약에 이러한 값들이 Y 클래스가 집단의 수와 무관하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명목형 변수라면 예를 들면 질병이 있다 없다 0, 1 이렇게 코딩하는 것은 우리가 명목형 변수입니다. 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에노바나 분산 분석이나 평균 비교 분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균 비교 분석은 Y 클래스니까 결국 결과 변수가 결과가 되는 그 변수가 모두 다 연속형이어야 돼요. 자, 연속형 변수여야 되고 그 집단의 수에 따라서 한 개의 집단이냐, 2개의 집단이냐, 3개 이상의 집단이냐에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검정법들이 나눠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관 분석에 대한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